자, 앞서 우리는 개체군 단원에서 이미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뤘었는데요. 개체군이라는 건 같은 종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은 종 안에서의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종, 즉 다른 개체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라는 점 구분하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종 간 경쟁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다른 종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먹이, 서식지 등 이런 환경 요구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 그걸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두 개체군 사이에서 심한 경쟁이 발생해서 한 개체군이 완전히 도태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원리를 우리는 경쟁 베타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에 있는 집신벌레 두 종의 경쟁을 보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집신벌레과에 속한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 두 종을 따로 배양을 했을 경우에는 각각 자기네들이 먹이가 보장이 되어 있고 서식지가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두 두 종 모두 잘 살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두 종을 함께 배양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종을 함께 배양을 하게 되니까 애기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보다는 못하지만 자 여기 보면 피크를 찍었을 때 수치가 훨씬 더 작긴 합니다. 그렇지만 애기 집신벌레는 그래도 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집신벌레를 한번 볼까요? 집신벌레는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 경쟁에서 이긴 건 애기 집신벌레가 이긴 거고요. 이 경쟁에 진 게 집신벌레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도태가 되고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냐? 경쟁 베타 원리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분서는요, 생태적 지위 분화라고 따로 괄호가 되어 적혀져 있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활용하겠다라는 얘긴데요. 환경 요구 조건이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생활을 할 때 서식지 또는 먹이, 활동 시기, 산란 시기 등을 각자 뭐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서로 피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서 A 정도 살고 B 정도 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보면 솔새의 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북아메리카의 솔새는 한 나무에 여러 종들이 서식을 해요. 지금 보면 모양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이렇게 여러 종들이 서식을 하는데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나무의 일부분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나무를 분양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특정 공간만 지정해서 살아서 서로 간에 쓸데없는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서 종의 손실을 막는 그런 과정을 분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라미 같은 경우에 은어가 없을 때는 하천 중앙에서 녹조류들 차지하고 먹고 살다가 은어가 이주해 오면 피라미들이 하천으로 이제 하천의 가장자리로 이제 이동해서 그 근처의 수소 곤충을 먹고 은어들이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식으로 서로 서식지를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분서라고 얘기하고요. 17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공생입니다. 공생이라는 건 같이 산다는 얘기죠. 종이 다른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공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쪽 개체군이 이익을 얻는 데 반해서 다른 개체군이 특별한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경우 그래서 이쪽은 한쪽만 이득이다 그래서 편리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로 둘 다 이득을 보는 경우는 서로 이득을 본다 그래서 서로 상자를 써서 상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는요. 먼저 빨판상어 같은 경우 거북이의 몸에 붙어 살면서 쉽게 이동을 합니다. 물의 저항도 덜 받고요. 이동할 때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먹이도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북이가 지보다 몸이 훨씬 더 크니까 그걸로 인해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이걸 달고 다닌다고 해서 딱히 조금만 번거롭게 하겠지만 딱히 피해를 보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이득을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편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흰동가리, 우리가 니모,
라는 캐릭터로 유명한 이 흰동가리는 말미잘 척추 사이에 집을 짓고 헤엄쳐서 다니면서 말미잘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 말미잘 같은 경우에도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들을 지네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촉수 사이 찌꺼기와 병든 촉수 제거하는 데도 이 흰동가리의 도움을 받고요. 그래서 서로 이득을 주고받으니까 상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래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어서 나오는 건 기생과 포식, 피식 이렇게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기생은요. 한쪽 생물이 다른 생물에 붙어 살면서 아까랑 편리공생이랑 다른 점은 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아까는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었던 반면에 이 기생 같은 경우에는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생관계에서 해를 주는 생물을 기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를 입는 애를 숙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충, 요충 같은 기생충들 이런 경우에는 양분을 갖다가 숙주의 것을 뺏어 먹죠. 그러면서 나쁜 물질들을 내보내고요. 자, 그다음 포식과 피식.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이 종 간 경쟁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걸 포식자라고 얘기를 하고 먹히는 걸 피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그 스라소니아 눈시토끼는 통합과학에서도 예시로 다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초원의 치타와 톰슨 가젤 이런 경우에도 포식과 피식의 관계입니다. 이런 포식과 피식 관계로 당연히 우리가 앞서 배웠던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도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앞서 개체군 우리 봤던 부분하고도 연결되니까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결국엔 중요하겠죠.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그 생각해보기 있는 표처럼 제시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경쟁은요 둘 다 마이너스예요. 아까 애기 집신벌레도 수치상으로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냥 집신벌레는 더 많이 감소한 거 보았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이고요. 그 다음 가 한번 볼까요? 한 개체군은 플러스인데 반해서 한 개체군은 제로입니다.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편리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플러스죠. 이때는 상리 공생입니다. 기생은 한쪽은 해니까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포식과 피식도 먹는 애가 플러스, 먹힌 애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특징이나 예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아래에 있는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집 내 개체군 사이에서 상호작용은 두 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체군들 사이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단순히 두 종만의 관계를 따지는 건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책에서 배울 때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종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생태계는 여러 개의 종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종 간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영구법을 이용하여 우점종을 결정할 때 어떤 수치들을 합한 중요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일단 상대 밀도 그리고 상대 빈도 그리고 상대 피도의 개념을 모두 합한 중요치, 그 중요치가 수치가 높으면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육상군집은 지역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나눈 거 얘기하는 거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기온이 따뜻하면 숲인 산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초원, 사막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자, 군집의 천이 과정의 마지막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극상이라고 얘기했고요. 건성천이와 습성천이 모두 음수림이 극상 단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5가지를 쓰라 그랬거든요. 먼저 첫째, 종간 경쟁. 그리고 두 번째, 분서. 그리고 세 번째, 공생. 그리고 기생. 마지막은 포식과 피식. 요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 정리했고요. 3단원은 수업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